혹시 너 만약에 끊기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 뭐냐 개관을 좀 하자면 수학하는 크게 세 덩어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집합과 문제 있고, 집합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함수 단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수열조합. 예전에는 이게 수열조합에 확통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확통에서 그 앞부분만 따로 뺐어. 앞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수화로 왔어 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문이까지 결정을 했니? 그래 아직 결정 안 못했니? 뭐가 가질 것 같지? 아직 그건 아직 미정이야. 해보고. 뭐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서 확통을 대부분 선택하니까 확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확통을 해. 피할 수 없는 거야. 이과생들도 나는 나중에 뭐 수능 선택 과목 확통 안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 확통을 해야 돼. 나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과생들이 이제 미적분 선택하거든 지금 현재. 그런 추세긴 한데 그래도 확통은 한단 말이지 학교에서. 그러니까 고3 때 할 게 되게 많아. 고3 때 특히 이과생들은 지금 이 지역 기준으로 하면은 모든 학교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고3 때 확통을 하고 1학기 때 확통도 하고,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 확통도 하고 미적분도 해. 지금 봐봐, 내가 저기 적어놨지만 지금 이과 애들 보면은 확통도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지금 3학년 1학기 때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되게 바빠. 3학년 1학기 때. 뭐 2학년도 무조건 뭐 당연히 바쁘지만은 그나마 제일 한가한 게 고1 때야. 고1 수학이 버거워하면 안 돼. 그럼 고2, 고3 되면은 정말 수학 기량이 많아. 그치? 뭐 거의 뭐 전체 공부의 한 절반을 수학에 투자해야 돼. 특히 이과생들 가면은. 왜냐면 과목이 많고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돼. 고등학교는 되게 짧아. 방학하자마자 개학이야. 그럼 바로 또 시험 봐야 돼. 그러니까 수학을 어느 정도 겨울방학 때 해놓지 않으면은 할 시간이 없어. 실제로. 그래서 수학까지는 선행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현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치? 지금 이제 고등수학 상황 고1 과정을 한 번도 안 본 학생이 거의 없어 이제는. 지금 그래. 추세가 좀 약간, 왜냐면 내신 문제가 워낙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너희들 오늘도 뭐 내신 문제 구경했겠지만은, 그치? 이게 지금 킬로그램 다 뺀 거야. 그냥 쉬운 문제 익숙하는 게 이거야. 본격적으로 근데 3월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하면은 그때 머리가 아프다는 거지, 그지? 수화도 마찬가지야. 수화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중학교 때하고 좀 다르지.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지, 해마다. 그래서 오늘 집합을 할 건데, 개념이 좀 중요하고, 여기서 문제집을 사고도 개념서를 2개 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쌤 문제집에 또 어차피 개념이 좀 요약돼 있거든. 내가 좀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겸용으로 해서 이거 쓸 거니까 살 때 센 개념서 사는 게 아니야. 센 문제집을 사야 돼. 그치? 문제집이 딱 이 책이야. 봐봐. 그럼 처음에 8페이지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어 정리가 나와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하고 원소라는 거하고. 그래서 봐봐. 집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는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면은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 확정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누가 봐도 확정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장 키워드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있지.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 주관이 강조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확정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80 이상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75 이상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관이 강조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집합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좀 비교할게. 키가 뭐 180 이상이 180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이거는 집합이 되니? 그렇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잖아. 180 이상이라는. 누가 봐도 확정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2개를 좀 비교하라고.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얘는 집합이 될 수 없어. 그렇지만은 뭐 키가 180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용어 정리. 실제로 근데 뭐 문제 보면은 다음 중 집합이 될 수 없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 그런 문제 나와 진짜 실제로 문제집 보면은 봐봐. 집합의 개념 관련해서
그 49번 문제 볼까? 셀을 볼 때는 얘들아 비단계 위주로 해야 돼. 처음에 1번 때는 그 49번을 볼게.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래. 훌륭한 예술가 될 수 있니? 없지. 그 다음에 10에 가까운 수에 뭐 10에 가까운 수야. 누구니? 9니? 아니야. 10에 가까운 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라고 확정 안 시켰어. 그러면 9.9도 될 거고 9.99도 될 거고 9.999도 될 거고 점점 가까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수히 많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작은 수 당연히 될 수 없지. 사계절의 모임 되니? 얘는 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밖에 없잖아. 사계절. 그 다음에 5번은 교복이 잘 어울리는 학생?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거 확정을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봐봐. 근데 두 번째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 원소라는 개념이에요. 원소라고 하는 거는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이 집합이 있을 때 집합을 이루는 구성원 그 하나하나 걔네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집합의 구성원이지. 집합의 뭐야? 구성 하나지. 걔네들 원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보통 집합은 대문자를 많이 써. 그래서 어떤 A라는 집합 이렇게 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대문자를 많이 쓰고 여기서 중괄호를 쓴다는 거야. 중괄호. 그럴 때 만약에 내가 6의 약수를 쓰고 싶어. 그럼 6의 약수는 뭐 있냐면 1, 2, 3, 6이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만약에 어떤 A라는 집합이 6의 약수야. A라는 집합이 6의 약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집합의 표현 방식인데 표현 방식.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표현 방식을 얘기를 좀 하자면 얘는 조금 중요하지. 표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쓴 요거야. 내가 6의 약수를 표현할 건데 6의 약수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원소를 나열한다는 거지. 그치? 원소를 나열한다는 거 하나하나 1, 2, 3, 6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중요한 거지. 뭐냐면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할 수도 있지만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이라고 있어.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형식이 이렇게 돼. 6의 약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렇게 x 미지를 잡아서 얘를 바라고 읽어. x 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어찌 보면 설명이지. 설명이 내지 조건을 뒤에 제시하는 거야. 그 이 x는 뭐냐면 x는 6의 약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 조건제시법을 해석할 때는 요 바 있지 바. 막대 이 바. 이 바 앞에 있는 애 얘가 바로 뭐냐면 원소야. 얘가 바로 요 집합의 구성원이라고. 그리고 얘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지 설명.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여러 개인데 요 놈은 6의 약수다 이 얘기야. 되겠어? 조건제시법?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건제시법을 되게 많이 마주쳐.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하에서뿐만 아니라 뭐 과정이 올라가더라도. 왜냐면 수학은 누적범위야. 수학은 누적범위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이제 윗단계로 갈 텐데 거기서 이제 문제 던져주는 게 바로 뭐냐면 조건제시법이 많이 나오는 거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요 바 앞에 있는 애가 원소야. 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한 식으로 많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x, y 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설명이 쭉 나오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원소는 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원소가 점이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원소를 표현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랬지. 거기 보면은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돼 있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지만 세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 있어.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학자 이름이지. 이 사람이 집합을 이렇게 뭐 대문자하고 중괄호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그러면 6의 합수면 원소가 뭐겠지? 1, 2, 3, 6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는 거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 세 번째도 어찌 보면 집합의 표현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용어 정리 벤 다이어그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원소를 나열할 때 그게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테마로 가면은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오는데 거기 용어 정도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몇 개 용어가 한꺼번에 나와.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어.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이미 용어에서 이미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공집합.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집합. 봐봐. 이 용어가 나오는데 유한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그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셀 수 있다는 거지. 한계가 있는 거잖아. 셀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의 약수. 이런 거는 원소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셀 수 있지? 그렇죠. 만약에 이제 무한. 이는 뭐냐면 만약에 2의 배수래. 2의 배수 집합이야. 그러면 어떤 집합이 2의 배수면 2, 4, 6, 8 쭉 나갈 거 아니야. 셀 수 있니? 없어. 셀 수 없으니까 이건 그냥 무한집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 공이라고 하는 건 한문이지 얘들아. 비어있다는 의미잖아. 비어있다. 우리가 자리가 비어있으면 뭐라고 그래? 공석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집합인데 비어있는 거야. 아무런 원소가 없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인 거지. 그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 공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공집합의 기호의 표현이야.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표현해. 예.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파이라고 해요. 파이.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이렇게 읽고, 이게 공집합의 기호야. 알겠니? 공집합. 중요한 건 뭐냐면 공집합도 집합이야. 알겠니? 되겠어? 그거. 공집합은 기호를 어떻게 쓴다? 파이. 네, 읽을 때 파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개념 나와 있고, 기호로 이렇게 파이라고 쓴다 이거. 공집합 이렇게 안 쓴다고. 저거 파이를 쓰면은 저게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큰 2번, 바로 2번 같은데, 원소의 개수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집합이 지금 내가 유기약수를 계속 예를 들고 있어. 1, 2, 3, 6이야. 유기약수. 그럴 때 이 원소의 개수는 4개다지. 그 한글로 쓰면은 원소의 개수는 4개다. 걔를 이제 수학적 기호로 쓰면은 이렇게 쓴다는 거지. 얘가 4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 넘버. 그치? 이거 얘를 영어로 읽으면 넘버 오브 a야.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원소의 개수는 4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n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거까지 봅시다. 여기서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내신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내가 이거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 이게 진짜 실제 내신 문제야.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집합 속의 집합. 집합 안에 집합 속의 집합이지. 집합 속에 집합교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봐야 돼.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럴 때 요게 있고 요게 있어. 요게 있어. 요게 있을 때의 해결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우선 좀 알아야 될 거. 우선 전제로 깔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거 하기 전에 포함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선은 요거와 관련해서 우선 하나 좀 요걸 하기 앞서서 집합의 원소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 볼게.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요걸 먼저 말 그대로 이제 두개 약수의 집합이야. 그럴 때 이 1, 2, 3, 6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원소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원소하고 집합 간의 그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그럼 우리 1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지. 그럼 걔를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라는 거는 이런 표현을 써. 이렇게 삼지창. 그치? 이 삼지창은 언제 쓰냐면 삼지창은 집합과 원소 간의 관계지. 이 삼지창 모양. 그 다음에 봐봐. 근데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좀 쓸 건데, 지금 봐. 이 1, 2, 3, 6으로 되어 있는 이 A라는 그지? 이러한 집합이 있어. 그럴 때 1이라고 하는 건 원소지. 그런데 여기다 집합교를 붙여볼게. 1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분집합이라고 해.
원소 하나를 독립적으로 갖는 집합인 거죠. 어떤 B라는 집합이 있어. 어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가 만약에 1이라는 원소가 딱 갖고 있는 집합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 여기에서 어떤 기호를 쓸 수 있냐면 이 B라고 하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포함이 되잖아. 그럼 걔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3지창 2개짜리, 3개짜리하고 2개짜리하고 기호가 달라. 2개짜리는 언제 쓴다? 2개짜리는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할 때 쓴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라고. 기호가 두 가지지. 3지창 모양하고 그 다음에 2개짜리 모양이 있는데 이 3개짜리는 집합하고 원소. 이거 1이라고 하는 건 원소잖아. 근데 만약에 B라고 하는 집합, 어떤 집합이 있는데 걔가 1이라고 하는 원소만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집합이야. 그럴 때 이 B라고 하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포함되지? 얘들아 포함되지? 그럴 때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는 2개짜리 쓴다 이거야. 요거를 먼저 잘 알아야 돼. 그럼 봐, 요 2개를 전제로 깔았을 때 지금 봐, 이 문제가 바로 내 시험에 나오는 건데 봐봐. 집합 안에 집합이 있어. 그럼 내가 OX 문제를 볼게. 예, 얘는 A라는 집합의 요거 이 5개가 나왔어. 5개 중에서 OX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게 좀 어려워.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와. 오케이? 이 5개 중에서 누가 참일까? 몇 개가 참? 한번 해볼게. 그러면 1번 보자. 1번에 지금 보자. 얘는 뭐지? 공집합이라고 그랬어. 공집합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집합이야?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지금 하는 게 제일 헷갈려. 집합이지? 그러면 집합이니까 얘는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공집합은 원소 개수 0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걸 좀 알려줘야 돼. 그렇지? 우리가 실제로 이 집합 있잖아. 이 A라는 이놈의 부분 집합을 한번 쭉 써봐. 부분 집합 쭉 써볼게. 그러면 봐봐. 1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2로 되어 있는 거 있고, 3 있고, 그 다음에 6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 1, 2도 있을 거고, 또 1, 3도 있을 거고, 1, 6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겠지. 그 중에 누구도 있다. 아예 없는 놈도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쭉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첫 번째 예를 봤을 때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맞는 거야. 얘 참이지. 얘 참이고. 두 번째 거 읽어볼게.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여기서부터 헷갈리지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합 해석할 때 얘는 봐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이니?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은 그치? 그냥 아예 없다는 건데 얘는 이렇게 생겨 먹은 애야. 그냥 기호 자체가 그냥 요건 거지. 이렇게 생겨 먹은 애. 동그라미라고 볼게. 동그라미.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하나의 원소인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를 세모라고 해볼게. 이 중과 괄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생겨 먹은 애 이 자체가 하나의 원소인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그러면 두 번째 거 맞아 틀려? 이렇게 생겨 먹은 애. 여기서는 이 얘는 누구를 의미하지? 동그라미를 의미하니 세모를 의미하니? 여기서 얘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 이렇게 생겨 먹은 애.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원소잖아. 그러니까 얘도 참이 돼.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이 문제 시험에 나와니까 항상 헷갈려 하는 게. 세 번째 볼게. 그럼 얘는 얘를 볼 텐데 얘는 지금 누구를 의미할까? 이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동그라미니 세모니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집합을 얘를 네모라고 해볼게. 3분의 1의 확률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이니 아니면 요놈이니 아니면 요놈이니 얘는.
셈으로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잖아. 이렇게 생겨 먹은 애를 하나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걔는 부분집합 맞잖아. 마치 이것처럼 1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걔는 부분집합 맞지? 그런 것처럼 얘는 지금 누구를 의미하냐면 세모를 의미한다는 거야. 세모. 되겠어? 그러니까 얘도 참이야. 얘도 참이야. 이거 볼게. 그럼 여기서 얘는 누구를 의미해? 3분의 1 확률이지. 누구야? 세모? 여기서는 동그라미 의미하겠지. 이렇게 생겨먹은 애. 이렇게 생겨먹은 애는 원소잖아. 지금 3개짜리 썼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기호를 3개짜리 썼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 원소하고 집합이잖아. 원소하고 집합인데 얘는 원소 중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동그라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참이야. 그다음 네 번째 거 볼까? 얘는 누구를 의미할까? 2개짜리 썼어? 2개짜리 썼다는 얘기는 집합이라는 거지. 얘도 집합이야? 집합.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의미해? 동그라미 의미하겠지. 얘도 참이야. 5개가 다 참이야. 요즘 헷갈리지? 그래서 요거 한 수준 헷갈리니까 얘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요거에 관한 문제 하나만. 센 애도 있겠지? 조금 뒤에 있겠지만 부분집합이니까. 그거에 관한 문제 하나만 연습 한번 더 해볼게. 여기는 좀 쉬운 문제밖에 없네. 얘들아, 69번 있지? 71번 볼까? 71번? 71번 한번 해볼래? 답이 나와야 돼, 71번이. 몇 번 나오네 이거? 5번? 한번 해볼까? 봐봐. 1번 먼저 볼게.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1번은 지금 봐봐. 1번에서 말하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 1번에서의 공집합은 여기서의 누구를 의미해? 얘를 의미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 되겠지. 이 명제가 틀린 건 없어, 그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1. 3개짜리 썼어. 원수란 얘기지, 얘가. 1이라고 하는 원소, 여기서는 누구를 의미해? 얘를 의미하겠지. 1이라고 하는 원소는 원소 맞지? A집합의 원소. 그 다음 요거 볼게. 3개짜리 썼어, 얘들아. 3개짜리 썼다는 얘기는 원소인가를 확인시켜줘야지 우리가 원소냐 이건데, 지금 이렇게 생겨 먹은 애지. 이렇게 이 자체가 하나의 원소라고. 집합 기호까지 이렇게 생겨 먹은 애야. 이렇게 생겨 먹은 애. 걔가 A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맞지?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1하고 3하고 얘는 2개짜리야. 부분집합인지를 확인해야 돼 우리가. 1하고 3 요놈하고 요놈이지. 얘하고 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얘도 맞지? 맞지? 그 다음에 5번째는 틀렸지? 틀렸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니? 여기? 없어. 없잖아 아예. 틀렸지? 얘는 아주 쉬운 문제 속한 거고, 내신 문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오히려 공집합과 얘가 항상 헷갈려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에 나온 문제보다 내신 문제는 항상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 더 업글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내신은. 그래서 센 정도만 풀면은 점수가 그래서 딱 한계가 있어. 그래서 좀 더 해야 돼, 플러스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독제니까 셀 같은 유형 문제로선 기본 유형을 좀 다져야 돼. 확실히. 거기다 위에다 쌓아 올려야지. 그렇지? 이건 좀 할 수 있겠니? 이런 문제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 개념적으로 다시.
그래서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10페이지 가보잖아. 10페이지 가면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 내가 이미 다 설명을 했어. 부분집합 얘기를 좀 했고, 집합과 집합 간에는 포함 관계를 두 개짜리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B라는 집합이 A에 포함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이런 관계 있으면 B는 A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된다. 얘가 더 넓으니까 포함을 하는 거지. 이건 헷갈려하진 않을 것 같아. A가 넓은 거야. A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10페이지 가보면 우리 부분 집합의 개념 나와 있고, 지금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A라는 집합이 더 크니까 A가 이렇게 B를 담고 있는 이런 모습 나오겠지? 그치? A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B를 담고 있겠지. 그럴 때 B가 A에 포함되면 이런 교를 쓰고, 만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교를 쓰지? A는 B에 포함되지 않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짝대기 거주인데 A는 B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그치? 얘는 포함된다는 의미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짝대기를 거둔다는 거 알겠지? 그런 기호.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 집합의 상등이지. 집합의 상등. 그거 전한 얘기 잠깐 하면, 집합의 상등.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 상등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같다는 얘기야.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는데 서로 같대. 걔는 무슨 의미냐면 A가 B에 포함이 되고 동시에 B가 A에 포함이 돼. 그러니까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면은 A는 B에 포함되지? 그리고 B도 A에 포함되지? 이런 관계에 있다면 이 두 개의 집합은 아예 서로 같다 이거야. 그치? 그럴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A하고 B 집합이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집합의 상등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럼 봐. 우리가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진이 붙어서 찐 알잖아 너희들. 찐이야 막 이러잖아. 진짜 부분 집합이야. 진짜 부분 집합. 그러니까 지금 볼게. 어떤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있어. 내가 이거의 부분 집합을 모두 나열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공집합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누구 있어? 1 있을 거고 2 있을 거고 3 있겠지. 그 다음에 원소 두 개짜리 1, 2 있겠고 1, 3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3 1 있겠지. 추가적으로 누구도 있냐면 1, 2, 3도 있어. 총 몇 개? 총 8개의 부분 집합이 나오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보니까 실제로 이제 부분 집합 계산해보니까 총 몇 개? 8개의 부분 집합이 나왔어. 그랬을 때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제외한, 누구를 제외하냐면 요놈을 제외하는 거야. 자기 자신도 원래 부분 집합이 되거든. 자기 자신도 원래 부분 집합이 되지만 자기 자신은 이제 일부분인 것 같진 않잖아. 그래서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개념은 자기 자신이지. 얘는 제외한 부분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찐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에 관한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 풀이 좀 들어갈 건데, 부분 집합의 개수에 관한 거. 우리가 지금 원소 3개짜리 세봤어. 몇 개 나왔니? 8개 나왔지. 그치?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뭐 3개일 때는 이렇게 쭉 나열해봐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따질 거냐면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지금 내가 뭘 할 거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 얘가 중요한 내용이야. 부분 집합의 개수에 관한 거. 얘가 이제 반드시 나오는 게 이제 테마가 시험에 나오는 건 반드시 얘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A라는 집합.
똑같이 1, 2, 3을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8개를 셀 수 있었지? 셀 수 있었잖아. 그럼 이 8개의 특징을 보는 거야. 특징. 그러면 이건 뭐냐면 공식을 요새할 건데 이놈의 이제 부분집합의 모습들은 뭐가 되냐면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보는 거지. 얘들아, 이 모든 부분집합은 1만 놓고 볼게. 1만 놓고 생각하면은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우리 경우의 수 생각해봐. 우리 확률 경우의 수 배웠잖아, 중2 때. 그러면 요 모든 집합은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맞아? 그러니까 1만 놓고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2가지지. 그럼 봐, 2도 마찬가지야. 2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몇 가지? 2가지. 3도 2가지 나오지. 모든 원소가 가질 수 있지. 그 집합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2가지 나오잖아. 그럼 얘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야. 그래서 총 몇 가지? 8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세봐도 몇 가지 나왔어? 8가지 나왔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 단계 더 확장을 시켜서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원소의 수가 1, 2, 3 해가지고 n개래. n개이면은 공식은 어떻게 되지?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의 총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n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공식 유도는 되게 쉽잖아. 하나의 원소를 따로따로 봤을 때 하나의 원소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치? 이게 몇 개 있지? n개 있잖아. 이게 지금 개수가 원소가 n개이기 때문에 공식 자체는 어떻게 식으로 나오냐면은 2의 n제곱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2의 n제곱이다.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 여기서부터 주는 거지. 이건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2의 n제곱이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부분집합의 개수 볼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아까 전에 진부분집합의 개념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고 했어.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공식이. 되겠니? 그럼 이거 볼게. 두 번째, 반드시 포함하는 거지. 반드시 포함하는 거고, 요 경우하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하고, 요 2가지 경우를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이걸 한번 예를 들 텐데,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4야. 근데 내가 만약에 반드시 포함해 1과 2를 포함하는 경우 한번 구해볼게.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선 몇 개? 총 개수 몇 개? 2의 4제곱 16개지. 그럼 16개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야. 뭐냐면 마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봐봐. 1과 2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1과 2가 없다고 생각해. 1과 2가 없다고 생각하면 3하고 4로 했잖아. 3하고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모조리 써볼게. 그지? 그러면 누구 있지? 공집합 먼저 있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집합이 비어있다는 거잖아. 옛날에는 이 공집합 교하고 얘하고 같은 의미였어. 얘도 교를 썼단 말이지. 지금은 근데 이걸로 통용이 됐는데, 하여간 얘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만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4만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구? 3, 4 들어가는 경우. 이거 네 가지 경우 있지. 3하고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남아? 4개 남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무슨 작업만 해주면 돼? 1,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 됐어? 어차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개수잖아.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지?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1, 2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를 마치 없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냥 맨 마지막에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세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요 문제로 예를 들자면 몇 가지가 되냐면 2의 제곱개가 된다는 거야. 1과 2를 제외한 3,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로 답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해가지 이거? 어차피 개수에만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 2를 쑥쑥 넣을 거잖아. 쑥쑥 집어넣을 거니까 걔를 제외한 나머지를 만들 수 있는 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볼게. 이걸 뭐냐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 그치? 그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애초에 그냥 없애. 애초에 삭제하는 거야. 애초에 삭제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1, 2를 만약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래.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래.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1, 2를 없애버려. 아예. 그러면 3과 4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세면 되지. 그러니까 답이 똑같이 나와. 2의 제곱이에요. 답이 똑같이 나오지. 그럼 얘도 공식을 만들어 볼까? 공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 공식 굳이 만들 필요 없지. 이거 문제로 하면서 한번 해볼게. 우리 책에 보면은 봐봐. 10페이지에 보면 공식으로 돼 있지? 한번 볼까? 그 10페이지 밑에 보면은 부분집합의 개수 나오는데 n개일 때 a1부터 해가지고 an. 그치? 그럴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뭘 뺀다? 1 뺀다 이랬어. 누굴 뺀 거야? 자기 자신을 뺀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K개를 그럼 걔를 제외한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원소들을 숑숑숑 넣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돼? 2의 n-k제곱 그 의미 이해가니?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볼게. 그럼 이번에 뭐냐면 특정한 원소를 원소로 갖지 않는 거지. 걔는 애초에 삭제하니까 2의 n-l제곱계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공식은 똑같아. 3번과 4번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관심 있는 건 개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치? 공식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서 유형 문제 좀 볼게. B단계로 넘어갑시다. B단계로 보면은 유형 1번은 했어. 유형 2번 가볼게. 집합의 표현 방법 대표 문제 53번을 가보면 지금 봅시다. 이거 풀어볼까 한번. 몇 번 했니 이거? 집합이 1, 3, 5, 15가 나왔어. 이거 누구야? 1, 3, 5, 15는 누구? 15의 양의 약수 아니니? 그렇지. 답 몇 번? 3번이지 뭐. 이게 쉽지? 그 다음에 유형 3번 넘어오고 3번 넘어볼게. 57번을 가보면 유한집합인 것을 고르래. 유한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뭐였어? 개수를 셀 수 있느냐? 원소를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 그러면 1번은 셀 수 있어? 없지. 그 다음에 2번 셀 수 있니? 2n-. 이거 조건제시법이야 얘들아.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x는 2n-1 이렇게 돼 있어. n은 자연수래. 그럼 항상 이게 원소라고 그랬고 얘는 얘를 설명해주는 조건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의 원소는 당연히 누구다? x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x는 2n-n은 자연수야. 이 n에 들어갈 거는 1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갈 거잖아 n이. 그럼 1 들어가면 x 뭐가 돼? 1 되지. 얘는 원소 될 거 없으면 1 될 거고 그 다음에 2집어넣으면 3 되고 3집어넣으면 5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이니? 아니지. 1, 3, 5, 7, 9 쭉 나가는 애지. 홀수. 그러니까 2번도 유한집합 아니고 3번은 가장 작은 자연수. 이거 무슨 집합이니 아니니? 가장 작은 자연수. 집합이지? 가장 작은 자연수 누군데? 1이지 뭐야. 1. 그러니까 3번은 원소 날법으로 쓰면 뭐고? 1이야.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니까 셀 수 있지. 답이 나왔네. 그 다음에 4번은 봐봐. x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야. 그러면 x제곱이 1보다 우리 부등식 배웠거든. x제곱이 1보다 작아? 그럼 요걸 만족하는 x는 어디? 마이너스에서 1이지? 요걸 만족하는 유리수야 얘들아. 유리수는 무수히 많지.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어? 유리수. 누가 유리수가 뭐예요? 물어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분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나 이상에 있는 수 어마무시하게 많지. 그러니까 무한대지. 그 다음에 5번 해석을 하면 이 얘기잖아. 봐봐. 5번 해석을 하면 얘들아 조건지시법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a 플러스 b 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거의 원소는 누구다? a 플러스 b야. 얘가 원소인 거지. 그럴 때 지금
이 A라고 하는 건 0에서 1.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0에서 1이지. 지금 A하고 B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 A, B는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 유리수일 수도 있고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A, B 합이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B는 우리가 부등식 배웠으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2까지가 되겠지. 0에서 2 사이에 있는 실수를 의미하니까 실수는 무수히 많잖아. 되겠어? A가 0에서 1, B가 0에서 1 사이야. 두 개 더하면 0에서 2 사이가 되거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얘는 실수니까 무수히 많지? 무한이네. 되겠니? 얘들아, 그 바로 밑에 다음 중 공집합인 것을 고르라고 돼 있는데 요게 공집합이니 아니니? 그 다음 문제 봐봐. 이거 공집합이야?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거. 공집합은 얘는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원소가 하나 있는 거지. 마치 그냥 공집합 규어가 똑같이 생겼을 뿐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집합의 개념이 아닌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 원소의 개수 1개지. 원소의 개수 얘는 1개인 거야. 공집합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럼 요거 가정해서 61번 가볼까? 그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래. 1번 봅시다. n이라고 하는 건 넘버라고 했잖아. 원소의 개수. 그러면 지금 n 1, 2, 3 원소의 개수 몇 개니? 3개지? 3이 3보다 커? 말이 안 되지? 틀렸지?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2번은 A집합이 0이면 원소의 개수는 0이다? 아니지. 0이라는 애 하나 원소 있잖아. 하나지 하나.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A집합이 원소의 개수 0개이면은 A집합은 요놈이다? 이게 원소의 개수 0개야? 아니라고 그랬지. 1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3번도 틀렸어. 그럼 4번 가볼까? 4번 많이 틀리네 이거. 4번 볼게. 4번 얘도 아주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 4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n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지. 이거에서 이거야. 얘가 지금 1이냐 이거. 그러면 우리 앞에 거 해석하면은 앞에 거는 뭐냐면 요런 집합이지. 요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얼마? 1이지. 이렇게 생겨 먹은 하나 있잖아 원소. 그럼 요거 볼게. 얘는 이거의 원소의 개수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이잖아. 공집합 원소의 개수 없다는 거지. 1 빼기 0이라는 얘기잖아. 1 맞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나왔네. 되겠어?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지?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 5번 가봐. 5번 뭐라고 돼 있어? 5번도 되지? 지금 5니 이게 원소의 개수잖아. 60이라는 애를 원소로 이제 하나의 원소 같지? 그러니까 1 빼기 1이 되지. 원소의 개수니까 0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 5번으로 갈 건데 유형 5번. 유형 5번과 관련해서는 65번 이런 거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65번 볼게. 새로운 집합 구하기가 제목이 되어 있는데 65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마. 65번 갔을 때 지금 A집합이 얼마냐면 A집합이 마이너스 1, 0까지. 그럴 때 지금 이 라지 X라고 하는 집합은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지 집합이야. 그럼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된다? 이거 다 앞에 있는 애가 원소지? 얘가 원소인 거지? 그지? 뒤는 설명이 나오겠어. 뭐냐면 이 스몰 A는 A집합의 원소. 동시에 스몰 B도 A집합의 원소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 표 만드는 거야 그냥. 구글에서 그려볼게. 뭐냐면 이 라지 X라고 하는 이 집합은 뭐냐면 원소가 누구야? A이지? 근데 이 스몰 A는 요놈의 원소, 스몰 B도 요놈의 원소야. 원소를 2개 뽑아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스몰 A, 스몰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실수를 안 하려면 표를 만들면 돼.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0, 2 가능하고 마이너스 0, 2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그럼 2개를 곱하자는 얘기잖아 지금. 2개 곱해볼게. 요거 곱하면 1이지. 얘 곱하면 0이지. 0하고 곱해줄 다 0이고. 요걸 곱하면 마이너스 2. 0이지. 얘도 0이지. 그 다음에 요거
그런데 지금 봅시다. 우리가 집합을 쓸 때 얘들아 지금 우리가 다 했어. 그럼 이 라지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를 날법으로 쓰자면 마이너스 2가 보이잖아. 제일 작은 것부터 쓰는 거지. 그 다음에 겹치는 거는 여러 번 쓰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같은 애니까 한 번씩만 써주면 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누구 보여? 0 보이지. 그 다음에 누구 보여? 1 보이지. 그 다음에 4 보이지. 이렇게. 라지 x라고 하는 집합은 이렇게 될 것이고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지? 항상 이런 문제는 안 빼먹으려면 잽싸게 표를 그리면 돼. 조건주집법 해석을 해서. 알겠지? 그 밑에 유주도 한번 해봐 집에서. 그 다음에 유형 5번 갑시다. 유형 5번은 이미 풀었잖아 우리가. 그렇지? 유형 5번 중요하다고 했어. 유형 6번이면 유형 6번 중요하다고 했어. 얘가 몇 시간 적용할 거고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랑 보겠지만은 실제로 아까 전에 적어준 그 공집합이 가장 많이 나온 개가 왜냐면 학생들이 개를 제일 헷갈려 하거든. 그러니까 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다음 시간에 한번 기출 한번 구경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 관계와 관련해서 여기서 72번 대표 문제 볼까? 지금 세 집합이 있어. 이거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 보시오지. 그러면 x, y, z 모두 지금 집합이지? 집합과 집합과의 포함 관계니까 우선 두 개짜리로 표현해야 되지 세 개짜리가 아니라. 그럴 때 누가 제일 넓어? 얘들아 x는 마이너스 1, 0, 1이야. 그 다음에 y는 볼게. 이거 원소를 좀 써볼게. 72번으로 가보면 이 RX는 뭐냐면 마이너스 1, 0, 1이지.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집합을 원소 대법 써볼게. 지금 x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인 정수지. 그러면 원소 대법은 누구 있니? 마이너스에서 1 사이는 정수야 정수. 0밖에 없잖아.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현재. 경계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Z 볼까? 이 Z라고 하는 집합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얘 절대값 X야. 절대값 X. X가 라지 X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해석해 볼게. 해석만 하고 있으면 돼. 국어를 읽으면 되잖아. 수학 기호를 우리 국어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여기서의 지금 원소는 누구라고 그랬어? 파 앞에 있는 얘가 원소인 거야. 원소. 그렇지? 근데 이 스몰 x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원소래? 라지 X. 요 세놈한테 절대값을 씌운 거지. 그러면 z는 원소 날법 쓰면 뭐가 되겠어? 얘 절대값 씌우면 1이지. 얘 절대값 씌우면 0이지. 얘 절대값 씌우면 1이잖아. 0과 1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누가 제일 넓어? x가 제일 크지.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z겠지. 그 다음에 y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포함 관계 나오겠지. 되겠니 이거? 그지?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거는 집합에 있어서 기본이야. 근데 이거는 집합뿐만 아니라 집합은 얘들아 그 위에 고등과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합은 안 나와. 그 수학 하에서만 잠깐 나오고 연계성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야. 그렇지만은 조건제시법은 계속 나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왜냐면 문제를 그냥 던져줄 때 조건제시법 형태로 주어지거든. 걔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내가 국어로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유형 8번 넘어가면 돼. 유형 8번 75번 가볼까? 지금 두 집합이 있어. A 집합하고 B 집합이 보여. 그럴 때 A가 B에 포함이 돼버린대. 지금 볼게. A 집합은 뭐냐면 A 집합은 X바 돼 있고 0에서 X 3 이렇게 돼 있죠. 아무 얘기 없으면은 당연히 우리 뭐라고 따라야 돼 이거. X는 당연히 실수인 거지. 그렇잖아. 아무 얘기 없으면 우리가 실수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은 0과 3 사이는 실수, 모든 실수를 얘기한 거고 B를 보면 B 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 B 집합은 X가 뭐냐면 A에서 2A 플러스 9지. 지금 B가 A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건 수직선상으로 표현 한번 해볼까?
수직선상에 표현하면은 이 A라고 하는 거는 0에서 3이지. 0에서 3인데 얘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 얘는 뻥 뚫려 있고. 그렇지. 경계가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잖아. 근데 B라고 하는 집합이 지금 담고 있어야 돼. A가 B에 포함이 돼버려야 돼. 그럼 B라고 하는 집합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담고 있어야 되지. 여기에 지금 A하고 여기에 A하고 여기 2A 플러스 9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B가 A를 담고 있는 형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A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될까? A의 위치는 0보다 작아야 되지. 같아도 되니? A가 0인 거 같아도 돼? 딱 A가 0이 되는 순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도 포함이 되지? 자기 자신 포함이 되잖아, 얘들아. 그렇지? 같은 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요 2A 플러스 9는 3보다 커야 되지. 등호 들어가도 될까? 등호 들어가도 되니? 지금 봐. 이 초록색이 흰색을 담고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2A 플러스 9가 3이 되는 순간 생각해봐. 2A 플러스 9가 3이 되면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리면서 이렇게 되지. 그럼 누가 더 넓어? 구멍이 얘는 뻥 뚫려 있으니까 3이 안 들어가잖아. 초록색은. 흰색은 3이 포함되지. 경계가 들어가지. 누가 더 넓어? 흰색이 더 넓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부등식에서는 경계값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심호흡 한번 하고 침착하게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지금 봅시다. 정수의 개수 구하래. 그러면 따라서 요거 넘어가 정리하면 2A가 지금 얼마가 되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러니까 A는 마3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면서 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 아니야. 요걸 만족하는 정수 구하래. 정수 누구 있어? 마이너스 2 보이지? 마이너스 1 보이지? 0까지 되는 거잖아. 되겠어? 정수 개수 할게. 3개가 되는 거야. 되겠니? 항상 부등식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계. 얘는 3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얘가 더 뻥 뚫려 있으니까 초록색이. 경계가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 유형 9번 가볼까? 부분집합 구하기야. 우리는 뭐 여기서 80번을 볼까? 80번을 볼게. 집합 A가 1, 2야. 그럴 때 이 PA라고 하는 거 봐봐. 집합은 우리가 국어로 해석을 잘해야 돼. 80번 갈게. 80번 문제 가면은 A라는 집합이 1과 2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지금 이 PA라는 PA의 약속이지? 얘는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제시법을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조건제시법을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럼 조건제시법 해석. 지금 여기서 이 PA라고 하는 건 원소가 누구다? 얘가 원소인 거지. 되겠어? 원소인데 이 설명이야. 이 라젝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에 2개짜리 썼어. 2개짜리 썼어. 그럼 이 라젝스는 A의 뭐라는 얘기야? A의 원소가 아니지? 2개짜리니까 부분집합이지. 해석되니? 되겠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PA를 원소날법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PA를 원소날법으로 물어봤어. 이걸 써낼 수 있어야 된다고. PA의 원소 어떻게 되지? 해석을 했잖아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 A의 부분집합이야 X가. 그러면 뭐 있어? 공집합이 있을 거고. 누구 있어? 1 요거 있을 거고. 2 있을 거고. 그 다음 누구 있어? 1, 2 이놈 있겠지. 됐어? 이렇게 써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PA의 원소가 아닌 것을 고르래. 4개 다 구해놨잖아. 아닌 거 누구 있어? 지금 얘 보이지? 얘 보이지? 그 다음 얘 보이지? 그 다음 요놈 보이지?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 1, 2 얘도 보이잖아. 그치? 누가 없니? 누가? 없는 애 찾아봐. 원소가 아닌 것은요. 4번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니? 없잖아. 이렇게 생겨먹는 애 없잖아. 얘는 있어도 돼? 이거 헷갈리지? 항상 공집합 항상 헷갈린다고 항상 그래서
그래서 공집합 얘를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겨 먹은 애야 먼저, 그지? 그러니까 답 몇 번? 답 4번.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유형 10번 넘어가봐. 오늘의 그 목표가 유형 16번까지 하는 거야. 너 맞니? 너 맞아? 숙제 아니다. 유형 너는 또 첫 시간부터 너무 진도를 내달리면 안 되니까 유형 13번까지만 하자 오늘. 숙제는 유형 13번까지 푸는 유형 13번까지 복습을 해야 돼. 복습 안 하면 계속 이게 누적이 돼. 와, 시작했습니다. 여유 많잖아, 이제. 유형 13번까지 꼭 해오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도형이동 시험 본 거 갖고 복습하고 기출 문제. 그럼 우리가 지금 유형 10번 넘어가서 제목이 뭐로 돼 있니? 서로 같은 집합 돼 있지. 상등이잖아, 서로 상등. 이건 뭘까? 얘는 조금 여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어. 83번 갈게. 지금 A라는 집합일게. A라는 집합이 지금 2A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5 A 플러스 5라는 집합 원소 있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원소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은 A 제곱 마이너스 2A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이렇게 있지. 그런데 지금 A하고 B가 같대. 그럼 봅시다. 원소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미수가 2개 들어가 있고 3이라는 원소 있지. 3이라는 원소. 그럼 여기서 봐봐.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는데 3은 없잖아. 그럼 얘가 당연히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생각해봐. 같으려면.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이놈이 3이 돼야 돼. 그러면 A 값이 2개 나올 거야.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돼서 A 마삼에 A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은 A가 얼마다?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이거지? 그러면 A가 둘 다 가능하겠느냐 이거야. 여기서는 뭘 해야 돼? 확인 작업을 해줘야 돼. 반드시 알겠지? 지금 A가 두 가지 가능해.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3일 때 한번 해봐야 돼. 그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 집합은 뭐가 되냐면 이때 A 집합은 써볼게.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2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4 될 거고 3 이렇게 되지. B라고 하는 집합 써볼게. A가 현재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 3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4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두 집합이 같니? 같은지 확인 작업 해줘야 돼. 같지? 얘는 합격이야. 성립이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이번엔 A가 3일 때 볼게. A가 3일 때에는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A 집합은 6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8 되지. 3 이렇게 되지. B 집합 볼까? 3이야. 3 집어넣으면 여기 3 되고 마이너스 1, 4가 되잖아. 얘가 같아? 얘는 같지 않지. 탈락이야. 항상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보통 이렇게 탈락이 되잖아. 그러면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형 11번 넘어갑시다. 유형 11번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88번이 올 텐데. 어, 88번을 보면은 지금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이고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127이야.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됐어? 2의 n제곱이었지? 2의 6제곱이지 64는. 그치? 그러니까 지금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니? NA. NA는 6이 되지? 2의 6제곱이 64니까.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127개 나왔다는 얘기네.
2에 얘는 7개지.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진부분집합이라고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빼서 127개 남았으니까 원래는 128개라는 얘기지 부분집합이. 그러면 걔는 2의 7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유형 12번을 갑시다. 유형 12번하고 13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얘가. 유형 12, 13. 딱 오늘은 유형 14번까지 하면 되려나? 34번? 그 97번을 볼게. 97번을 가보면 지금 A집합은 이렇게 됐어. 얘들아 A집합의 원소 확정시켜 봅시다. 97번 집합 A는 어떻게 될까? 원소는 누구? X지. 그치? 원소는 X인데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퀄 0을 만족하는 X야. 2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지.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니까 A집합은 근이 얼마가 돼? 2하고 5지. 그러니까 X 얘는 2하고 5라고 원소를 나열 수 있지. 이렇게? 이게 되겠지. 나 B집합 볼 거야 얘들아. B집합을 볼게. B집합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원소인데 여러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요걸 만족하는 정수래. 아직 뭐 2차 부동식 좀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은 그치?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사이범위지. 2차 부등식.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x가 5 이렇게 되지. 얘를 풀면 이거잖아. 요 사이에 있는 지금 정수를 의미하니까 정수. 그럼 B집합을 써보자면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지.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요 관계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야. 내가 기호로 써놨는데 해석을 해볼게. 해석을 하면 뭐지? 이 라지 x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야? 이 라지 x라고 하는 거는 b에 포함되면서 a는 담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야? 이거를 국어로 해석하면은 2하고 5는 포함을 하는데 포함을 하는 B의 뭘 의미하지? B의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맞지? 이 얘기잖아. 국어로 해석하면 이 얘기지. 그럼 아까 전에 어떤 원소,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걔를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집어넣을 거잖아 우리가. 그럼 2하고 5를 마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원소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그러면 2하고 5를 제외하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러면 정답이 몇 개? 2에 5제곱개가 되겠지. 그치? 2하고 5를 제외한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 센 다음에 그치? 맨 마지막에 뭐를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2하고 5를 쇽쇽 집어넣을 거니까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건 개수라고 그랬잖아. 답이 나왔지? 2의 5제곱 얼마? 32 되겠니? 그 다음에 유형 14번까지 하겠다 오늘. 유형 14번까지 할게. 유형 14번까지 숙제를 103번까지 합시다. 오늘 103번 숙제 딱 거기까지 해볼래? 충분히 할 수 있지? 일주일이기 때문에 아주 길어. 다음 시간에 내 계속하지 마요. 다음 시간에 집합이 연산까지 끝날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명제, 일요일 날에는 명제 들어갈 거니까 명제도 개념 안 들어가면 어렵거든. 그러니까 계속하지 말고 유형 14번을 가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부분집합 개수들이 있고 101번을 볼 텐데 지금 봐 101번을 볼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 A집합을 보면은 A집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X는 뭐라고 돼 있니? 3K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 K는 뭐냐면 7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럼 우리가 항상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원소 날법으로 써낼 수 있어야 돼. 그럼 해석을 하면은 원소는 누구라고 그랬어? 다 앞에 있는 애. 얘가 원소지? 얘는 설명이잖아. 그럼 봅시다. X는 3K야.
3K인데 K는 7보다 작은 자연수지. 그럼 K로 검색한 거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 6까지 가능하겠지. 걔를 집어넣었을 때야. 그러면 이 A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3배 한 거잖아. 3K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3, 6, 9,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5, 18까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A 집합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A 집합을 뭐 원소대법으로 나열해봤어. 얘지. 그랬을 때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볼게. 3 또는 6을 와 이게 어려울 수 있다. 봐.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이 문제를 맞춰야 돼.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 어느 게 더 이해가 편할지 모르겠어. 또는의 개념이야. 또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풀이는 이런 식으로. 봐봐. 우리 3 또는의 개념은 뭐냐면 영어랑 5어잖아, 그지? 또는 그리고를 뭐야? 그리고의 의미는 또는을 포함하지 않니? 우리가 네모 곱하기 세모가 0이야. 그럼 얘는 잠깐 뭐니? 네모가 0 또는이지. 또는 세모가 0. 이 또는의 개념에는 그리고가 포함이 돼. 그러니까 둘 다 0이 된대. 둘 다 0이 되는 경우도 또는의 개념에 들어오지. 그럼 봐봐.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말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3을 포함하는 경우 이거에다가 6을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더하면 될까? 이거의 문제점이 뭐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이 안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6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이 경우는 6을 포함하는 경우야. 그럼 이 안에는 3을 포함하는 경우도 카운팅이 돼 있지. 그럼 뭐냐면 이 안에는 중복 카운팅이 된 게 있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빼줘야지. 3과 6을 포함하는 경우 얘는 두 번 세졌잖아. 3과 6을 포함하는 경우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잖아. 중복 카운팅이 됐으니까 한 번 빼줘야지. 생각해봐. 항상 또는의 개념에 조금 함정이 있다는 거지. 그래? 그럼 봐봐. 이게 해석이 되면은 할 수 있어. 봐봐. 그럼 이거 볼게. 3을 포함하는 경우 몇 가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야. 그럼 얘를 마치 없다고 생각하자고 했어. 그럼 얘 5개. 5개지? 5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개수 몇 개? 2에 5제곱개지. 그 다음에 6을 포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몇 개? 2에 5제곱개지. 그럼 거기서 누굴 빼야 돼? 3과 6을 포함하는 경우를 빼야 돼. 3과 6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는 얘 마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4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 2에 4제곱이지. 이게 답이지. 64에서 16 빼면 얼마니? 32, 64잖아. 64에서 30, 64에서 16 빼면 48. 정답은 48개가 나오겠지. 할 수 있겠어. 아니면 첫 번째 것이 이거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느 게 더 편할지 모르겠어.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는 거지. 3과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석돼? 봐봐. 전체에서 3과 6을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버릴게. 그러면 3이나 6을 적어다는 포함한다는 얘기잖아. 해석하면. 요 방식이 있고 요 방식이 있어. 어느 게 더 편할지 모르겠어.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니 우선? 2의 6제곱이지? 전체는 2의 6제곱이잖아. 여기에서 3과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빼버릴 거야. 그럼 3과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애초에 삭제하고 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 2의 4제곱이지.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 그러면 2의 6제곱은 얼마? 64야. 여기에서 16을 빼야지. 그럼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48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 어떤 식의 풀이든지 이해는 해야 돼, 얘들아? 이해는 되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숙제 조금 한 시간 줬고. 그래서 어떤 거 토마토 먹고 있어요. 그래.